사용자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것처럼 너의 사용자를 알라 그런 말인데 사용자. users. 유저가 과연 뭘까? 유저라고 하면 그죠 사용자. 사용자는 제품을 쓰는 사람이죠. 그죠? 또 다른 말로는 고객. 여러분 고객이라는 말도 있죠. customer. 사용자, 소비자 쪼끔 다르지만 소비자라는 말도 있고. 자 오늘 유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요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NNG라는 게 뭐냐면 노만 닐슨 그룹이에요. 놀만이랑 도널드 놀만이랑 이 닐슨이란 사람은 벤자민 닐슨인가요? 제 이름을 까먹었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요 UX, UI, User Centered Design 뭐 이런 쪽으로 대가들이에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 한 30 년, 40 년, 50년 동안 이 연구를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대가들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NN 그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일단 "User Designers are not users라는 요 제목을 가진 영상이 있어요. 따로 보세요. 2 분짜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영상인데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이해, 지식, 스킬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저는, 사용자는. 그러니까 개발자랑 디자이너는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준을 낮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뭐 몽골이라든지 또는 어디였죠? 뭐 탄자니아인가 그런 에티오피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지식 수준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품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서비스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만큼 뭐 앱을 많이 써 봤다든지 어떤 컴퓨터에 친숙하다든지 요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는 굉장히 숭고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용자들은 그냥 겉면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야?'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UX 컨셉 같은 게 이해가 달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인데도 그것을 뭐 간단해, 단순해 혹은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프로젝트기도 하고 어떤 한 높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좀 불편하면은 그냥 안 쓰고 말죠. 그만큼 모티베이션이 적으니까. 이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회사 제품을 쓰겠죠. 아니면 다른 대상이 없더라도 이게 정말 편하지 않으면 안 쓴단 말이에요. 음 쪼끔 불편하더라도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쓸 텐데 모티베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친절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게 좀 내용이고요. 한편으로 사용자도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용자로부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항상 유익한 답변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견이라고 다 듣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는 의견이 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의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얘기할 주제는 사용자. 사용자는 단순히 여러분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용자는요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앱을 사잖아요. 만 원짜리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한 달에 2만 원씩 낼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돈 내고 그만한 걸 보려고 하죠. 넷플릭스를 탈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충분하게 없네.'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나 제품을 비용을 지불할 만한가?'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돈 주고 쓸까?'라는 거죠. 무료일 수도 있어요, 무료. 무료라는 건 무료인데 무료인 경우도 사람들은 이건 돈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을 들이잖아요. 내 노력과 시간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결국은. 시간은 금. 시간을 가치로 환산해 보면 '내가 10 분, 20 분, 1 시간 투자할 만한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하면은 돈을 주고라도 할 거예요. 근데 어 투자할 만하지 않으면 사용할 만하지 않으면 공짜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여러분들 제품을 어떻게 쓰게 만드느냐, 가치를 제공하면 돼요. 그만큼 가치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거죠, 돈을 내고라도. 자, 그럼 가치란 게 뭐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포인트 가치. 자, 사용자들한테 가치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것을 CVP라고 합니다. 고객 가치 제안, 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라고 해요. 이게 인제 용어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CVP, 고객 가치 제안.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는데 어떤 가치를 제안해야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죠. 일단 그전에 왜 CVP가 중요할까요? CVP. 내가 왜 내가 회사인데 회사가 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고도의 경쟁 사회고 그럴수록 고객을 설득해야 돼요. 다른 회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더 맞다. 더 좋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고객은 만족이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고객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고객이 써 보면서 가치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써 본다는 것은 만들어진 걸 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을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만든 제품을 고객이 쓰면서 그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정말 정확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인터뷰나 사용자 조사만으로 충 '우리는 고객을 충분히 알았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관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제품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초경쟁 시대, 초격차 시대, 나랑 똑같은 제품은 누구든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고객을 알고 고객한테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예를 들어 펑셔널 가치. 어떤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리 가는 게 기능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에어컨도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좋고 뭐 차의 성능도 좋고 이런 것들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그런 밸류 자체를 사용자가 얻을 수 있죠. 자, 이모셔널한 밸류. 이거는 예를 들어 차를 타면 기분이 좋고 뭐 어떤 그런 이모션들이 있잖아요. 멋진 차를 타면은 내가 뭐 뽐이 뽐나기도 하고 그거는 심볼릭한 밸류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고급 자동차, 멋진 자동차 그런 것들은 어떤 이 사람은 좀 돈이 있는 사람, 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조금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좀 추구하는 사람 이런 심볼이 있다는 거고 이모션은 그냥 내가 얻는 느낌이에요. '아 기분 좋아. 기쁘다. 행복하다. 답답하다. 뭐 짜증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모션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모션을 제공해야겠죠. 이코노믹한 밸류는 뭐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죠. 어떤 제품이 어느 비용으로 팔릴 것이냐. 그래서 가성비가 안 좋으면 이코노믹한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적절한 이코노믹 밸류. 너무 가성비가 좋으면 내가 수입이 적은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적정하게 내가 수익을 얻고 고객도 만족하는 그런 비용을 정하는 거죠. 엔드 밸류.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엔드 밸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제품이 오래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도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인 가치가 얼마나 남겠느냐. 엔드 밸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을 가지고 뭐 테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제품에 사 놓으면은 그 제품의 가치가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희소성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가전 제품들은 엔드 밸류가 떨어지죠. 네, 그런 이제 밸류들이 있어요. 이런 밸류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CVP가 다르면 포지션하는 제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애플이랑 갤럭시 폰이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애플을 원하는 사람과 갤럭시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밸류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그 기능에 대한 그걸로부터 밸류를 얻기 원하는 거고 갤럭시 폰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갤럭시에서 이런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하는 뭐 좀 다양성 뭐 플렉서빌리티 뭐 여러 가지
좀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원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한 가 개성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완전 똑같은 제품, 똑같은 커스텀 밸류 CV를 프로포징 하면은 그거는 완전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인 거예요. 뭐가 더 좋다가 이게 가격 경쟁 뭐 쪼끔의 밸류 가지고 차이하는 거죠. 하지만 애플과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은 뭔가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둘 다 경쟁할 수 있다. 여러분도 상대방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고객 가치를 제한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고령자를 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이 타겟 커스터머가 틀릴 수도 있고 지역이 틀릴 수도 있고 뭔가 가격이 틀릴 수도 있고 기능이 틀릴 수도 있고 디자인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게 다 커스터머 밸류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다르게 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밸류를 다르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커스터머거든요. '누가 나의 타겟이냐.'라는 거죠. 나는 20-30대 대학생을 20대 대학생을 위한 건데 여기에 뭔가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미 내가 조사하는 대상과 내가 만들 대상이 달라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객을 이해한다. 이거 오늘 제목이죠. Know your users, customers 똑같은 비슷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타겟 내가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머 집단이 누구냐, 그들의 프로필,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 '스트래티지가 뭐냐.'라고 어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커스터머한테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Value Proposition Desig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여기에서 제안된 그런 어 내용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어 한번 구해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뭐 사보라고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한번 구해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요 내용 중에 요런 도표가 있어요. 네모랑 세모죠. 그리고 각각은 3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모는 회사에 대한 거예요.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나 회사의 프로필을 적는 거고요. 위에는 고객이 좋아하는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강점적인 요소를 적는 거예요. 회사의 강점. 밑에는 고객이 싫어하는 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는 거예요. 자, 고객 측면에서도 세 칸이죠. 맨 처음에 고객의 프로필이에요. 20대 대학생, 포항, 한동대, 기독교 이런 어떤 프로필, 고객의 특정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고객의 프로필을 적는 거고요. 고객이 좋아하는 거, 고객이 싫어하는 거. 예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인제 책이 영어라서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그 한글로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프로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프로필 예를 들어서 stay up to date 굉장히 최신의 업데이트된 그런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원한다. 그다음에 reduce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한다. 그다음에 day job well 하루하루의 어떤 잡을 잘한다,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여기 collaboration with others 여기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그 사람이래요. 그런 집단이래요. 어떤 집단의 특성이에요. 노란색들은 그 집단적 특성. 자 위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런 뜻이죠. 어 concrete tips 어떤 팁을 좋아한다. 어떤 그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팁을 좋아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applicable ideas 아이디어인데 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밑에는 싫어하는 거 theory가 많으면 싫다. 그다음에 너무 going down wrong path로 가는 걸 싫어하고 등등. 이런 것도 싫어하는 게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타겟을 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어떻게 적느냐? 인터넷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헌 조사나 사용자 직접 만나서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요 세 가지 각각 위는 중요한 거 밑에는 덜 중요한 거로 쭉 나열하면 해 보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체크 표시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라도 체크 표시가 안 될 수가 있고 덜 중요한 거라도 체크 표시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중요하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체크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그 lack of sufficient budget, 버jet이 별로 없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거 '이것은 고려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버jet이 쪼끔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 X표를 써요. 그렇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표시해 보는 거죠. 이것은 예시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로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 포스트잇을 쓰거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도 할 텐데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요. 큰 그림상에서 우리는 '이걸 할 거다.' 여기 동그라미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네모까지는 안 해도 돼요. 네모는 쪼끔 나중에 생각합시다. 동그라미, 고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고객의 프로파일이 뭐고 고객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를 정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 경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객의 특성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어떻게 조사하냐. 데스크 리서치는 뉴스 트렌드 혹은 뭐 페이퍼라든지 보고서 같은 거 보면서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를 직접 만나거나 질문하거나 관찰해서 거기서부터 특성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죠. 이 표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게 바로 고객 가치 제안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용자를 이해한다는 거죠. Know your user. 이게 요걸 하면서 사용자들을 아는 것이 이번에 해야 될 과제고요. 자, 프로젝트.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거예요. 첫 번째, how can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해서 방향, 주제나 컨셉을 계속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거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모두가 참여해서 인텐시브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쫙 몰아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5 주차 월요일까지 데스크 리서치는 5 주차 월요일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할 테니까 우리 뭔가 '빨리 끝내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충분히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충분히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뒤쪽에 가서 컨셉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은 그래서 1, 2, 3, 4, 5 중에 1, 2, 3 번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자, 1 번. How can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방법. 여러분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뭐 공유 엑셀 파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미로 같은 거 하든지 해서, 자,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병충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병충해 발견 방법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미리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좀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 자동 발견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병충해인지 판단하는 방법. 병충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한번 병충해를 확인해 보세요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병충해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등등의 어떤 세부 주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하나가 밖에 없을 수도 있고 뭐 10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10개 나오면 10개 다 적고요.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요 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아이디어를 낼 때 항상 한계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아이디어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아이디어와 한계들을 쭉 적어 놓고 보면 나중에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이디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알았죠?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요. 아이디어를 정해 버리면 거기에 갇혀 버려요. '내 아이디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 라는 걸로, 그러면 이 엑셀표가 엄청 커질 거예요.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수십 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질문이 10개 20 개면은 아이디어는 100개 뭐 2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아이디어들 중에 여러분 리뷰를 해서 '한 개가 많다.' 그런 것들 막 제거하고 할 만한 것들을 추려 가지고 결국 컨셉이나 방향성을 정할 건데, 요걸 정하는 시점은 4 주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컨셉, 방향성을 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이디어만 낼 겁니다. 알았죠? 아이디어 내고, 자 두 번째, 데스크 리서치를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폭넓은 문헌 조사를 해야 돼요. 신문도 보시고요. 관련된 뭐 동영상이라든지 정부의 보고서라든지 학술 논문이라든지 필요하면 이제 영어로 검색해서 외국 자료도 보시고, 또 가능하면은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내서, 여러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있죠? 메일 보내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손하게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답변을 얻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하세요. How can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시고 데스크 리서치 하는 거예요. 오늘 진행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계속 진행할 건데, 이것을 여러분 틈틈이 완성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 만나서 데스크 리서치 계속 하시고 엑셀표 만드는 거 있죠. 질문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는 거, 그거를 쭉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